자,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아까 서론에서 얘기했지만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세 가지 형태 중에서 하나예요.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세 가지 형태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그리고 내부 에너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바로 여기에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 자체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해놓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를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면은 먼저 실험 모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지적을 해주는 데를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이해들을 해봐요. 여기를 설명을 해줄 거고, 그리고 운동에너지 정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거고, 그리고 그 뒤에 가서 일과 운동에너지 정리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했을 테니까 먼저 쭉 한번 얼른 살펴보면서 스스로 이해들을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 이해들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먼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여기에 산수식에 얽매이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물리학이 아닌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여기 좌측에다 그려놓은 저 사고 실험 모델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실험 모델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은 직관적으로 떠올릴 수가 있겠죠. 어떤 물체 자체를 지금 이 경우에는 힘을 가해서 이동을 시키고 있는 경우인 거예요. 자, 그래서 물체를 힘을 가해서 이동을 시키고 있는데 초기 속도를 VI라고 놓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 속도를 VF라고 이렇게 놓을 거예요. 그리고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총 변이 자체를 지금 X축만을 고려를 할 때 델타 X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실험 모델 자체를 반드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눈해야 될 거는 제목 자체가 운동 에너지를 눈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운동 에너지를 눈내려면 여러분들은 일이라고 하는 정의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일의 정의를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일의 정의 어떻게 됐었어요? 일이라고 하는 자체는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이걸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시킬 때 힘을 벡터 처리를 하고, 그리고 이동하는 변이도 벡터 처리를 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둘 사이를 도트 프로덕트로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자체는 힘을 벡터 처리를 하고, 그리고 이동하는 거리를 지금 만약에 이걸 3차원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R로 쓸게요. R을 벡터 처리를 해주고 도트 프로덕트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내적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1이라고 하는 자체를 좀 더 일반적으로 쓸 수가 있겠죠?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는 거리를 R이라고 한다면 여기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죠? 여기를 잘게 잘라서, 그러면 R이라고 하는 자체를 잘게 자른다라고 하는 자체는 앞에다가 D자를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미분교, 그리고 길이를 잘게 잘라서 전체를 다 더해주면, 적분해주면, 그러면 전체 길이가 나올 거잖아요. 바로 이 개념을 이용을 해서 더 일반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바로 그 식 자체가 여기에 있는 이 식인 거예요. 지금 제가 위에다 쓴 이 식 자체가 1의 일반화된 정의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1의 정의에 대해서 자, 지금부터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이해들을 해보세요. 이해들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가 남았죠? 여기 1이라고 하는 개념 앞에 넷이 붙어 있어요. 저 넷이라고 하는 자체는 뭘 뜻할까요? 우리가 힘을 쓸 때 앞에다가 넷 이렇게 붙이던가 아니면 이렇게 다 더해라 라고 하는 시그마 기호를 쓰고 F를 이렇게 썼을 때 이거를 뭐라고 읽었었냐면 넷포스 또는 알짜 힘이라고 읽었어요. 이것처럼 여기에서도 똑같이 넷이 붙어 있으면 여기를 우리가 알짜 1이라고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이 가해졌을 때 알짜 2를 계산을 하고 싶은 거예요. 물체에 가해진 알짜 2를 계산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1이라고 하는 거에 일반적인 정의를 이렇게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부터 여기에 있는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 실제 현상을 사고실험 속에서 단순화를 이렇게 시키고, 다시 말해서 시각화를 시키고, 이 시각화를 시킨 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기호 처리를 해나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무엇을 찾으면 돼요? 그래요. 지금 이 실험에 합당한 우리는 힘을 찾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이 실험에 합당한 변이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R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벡터니까 의미배열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죠? 그리고 도트 프로덕트를 어떻게 계산할 건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지금 같은 경우에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힘은 뭘까요? 지금 같은 경우에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물체가 힘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뉴턴의 이 법칙에 의해서 F = ma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힘은 뭐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 변이는 dr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여기는 미소 길이 벡터인 거죠. 이 미소 길이 벡터는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될까요?
여기는 지금 이 구조를 보게 되면은 1차원으로만 움직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x축으로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는 dx의 벡터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도트 프로덕트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힘의 방향과 힘을 가하는 방향과 변의 방향이 같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힘의 방향이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가 벡터를 쓰게 되면은 여기를 쓰게 되면은 힘이라고 하는 자체의 크기에다가 지금 x축으로 움직이니까 i라고 하는 단위 벡터를 이렇게 붙여주면 될 거예요. 그리고 도트가 있고 여기도 dr이 이제 dx로 바뀌겠죠. 왜냐면 x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리고 방향 자체는 x 방향이니까 여기도 i 이렇게 써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힘의 방향에서 i, 이쪽 dr에서 i 서로 방향이 같네요. 그러면 코사인 0도가 되죠. 코사인 0도는 1이니까 여기는 1로 돼서 벡터라고 하는 자체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스칼라락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좀 전에 찾았던 힘이라고 하는 값 자체를 대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뉴턴의 이 법칙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F = ma일 거예요. 그러니까 힘은 ma다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구간 자체는 지금 만약에 물체가 초기 위치를 x의 i라고 잡고 나중에 위치를 x의 f라고 이렇게 잡는다고 한다면 구간은 이렇게 되겠죠? 물체가 지금 움직이는 구간은 x의 초기 위치에서 나중 위치다라고 써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논리 전개를 해봤어요. 그뒤부터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그냥 수학적인 논리에 의해서 정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 과학적인 절차는 여기 의미 부여하는 데까지가 중요해요. 사고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정의에다 넣어놓고 나서 의미를 부여를 해서 빼내는 여기까지가 중요해요. 그리고부터는 논리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목적에 맞게 전개를 해보죠. 목적은 뭐냐면 우리는 지금 운동 에너지에 대한 식을 유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를 전개를 할 건데 어떻게 전개를 할 거냐면 질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m으로 그대로 두고 가속도 a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되겠어요? 운의 속도, 가속도라고 하는 개념을 배울 때 가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바뀌는 거였었죠. 그러니까 속도가 변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니? 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게 가속도의 정의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식을 이용을 해서 가속도라고 하는 식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시간이 변하는 동안 속도가 바뀌었다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dx는 그대로 넘어왔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체인 룰이라고 하는 걸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체인 룰이라고 하는 자체는 dv하고 dt라고 하는 자체는 dv, dt잖아요. 여기를 dv, dt를 이렇게 놓고 같은 양 dx하고 dx라고 하는 자체를 나눠주고 곱해줬어요. 이렇게 곱해줘도 룰이라는 값은 바뀌지 않아요. 이해들었죠? 이렇게 바꿔줘도. 그래서 이만큼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포인트로 가리키는 이만큼을 서로 나눠주고 곱해준 거예요. 이렇게 놓고 개념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지금 보면은 dx는 약분돼서 dv라고 하는 자체는 그대로 이렇게 나올 테고, 그리고 dt분의 dx라고 하는 자체는 어떤 개념이냐면 여기는 이거겠죠? 여기 어떤 길이가 주어져 있어요. 근데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주어져 있어요. 무슨 개념인 거예요? 속도의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100m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A라는 사람은 100m를 10초에 달렸어요. 근데 B라고 하는 사람은 100m를 20초에 달렸어요. 누가 더 빨라요? 앞에 전자가 더 빠른 거죠. 바로 그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에 대해서 시간이 얼마나 걸렸니? 라고 하는 개념은 속도인 거예요. 이 부분 자체를 이렇게 속도로 바꿔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xx 약분되고 dv를 뒤로 이렇게 올리고 여기는 속도에 대한 개념이니까 속도에 대한 텀으로 이렇게 바꿔줬어요. 그래서 써준 게 여기는 이거예요. 질량은 그대로 두고 속도 여기에 dv 미소요소 풀의 미소요소는 dv로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체인으로 생각을 해도 되고 그리고 직접해도 상관이 없어요. dv를 그대로 여기로 내려서 쓰고 옆으로 이동시켜서 dt분의 dx, 그러니까 여기가 속도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도에 대한 텀으로 이렇게 바꿔줬어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식 자체를 찾아내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보면은 이제 여기 적분은 별게 아닌 거죠. 지금 적분 요소가 속도에 대한 텀이기 때문에 질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영향을 안 받을 테고 속도는 차수가 없이 그냥 속도예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2분의 1 mv의 제곱꼴로 나온다라고 하는 걸 알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속도에 대한 나중치하고 속도에 대한 초기치를 넣어서 빼주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기 계산한 값 자체가 이만큼이 2일이었기 때문에 2일 자체가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는 걸 알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리는 2분의 1 mv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만큼 값을 다시 말해서 2분의 1 mv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만큼 값을
운동 에너지라고 놓을 거예요. 여기를 운동 에너지라고 놓을 거예요. 이게 운동 에너지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 에너지가 키네틱 에너지예요. 그래서 여기는 K자를 따서 운동 에너지를 기호로 쓸 때 K자로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운동 에너지의 정의까지 이해를 했어요. 운동 에너지의 식은 그냥 가급적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나중에 많이 도움이 돼요. 이 정도로 식들은 꼭 한번 유도는 물론 해봐야 되겠지만, 자, 그러면 기호 처리를 이렇게 바꾼 다음에 우리는 여기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좀 전에 말했듯이 2분의 1 mv의 제곱을 운동 에너지를 놓을 거고,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를 기호로 K로 쓸 거기 때문에 이쪽은 K의 나중치가 되는 거고, 2분의 1 mv의 제곱에 I, 추리치가 있기 때문에 이쪽은 운동 에너지의 추리치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한 번 바꿀 수가 있죠? 반은 계속 단순화를 시켜나가는 거니까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나중치에도 추리치를 빼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삼각형이라고 하는 기호를 쓸 수가 있겠죠? 그쵸? 변이라고 하는 기호를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변이라고 하는 자체가 나중치에서 추리치를 빼주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어떤 개념이 있는 거냐면 운동에너지의 나중치에서 운동에너지의 추리치를 빼준다라고 하는 개념을 써놓고 나서 운동에너지의 변화라고 읽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 거냐면 이의 의미가 뭐냐면 운동에너지의 변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에너지의 변화가 곧 일인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운동에너지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쓴 이 부분 자체를 일 운동에너지 정리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 운동에너지 정리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일이라고 하는 자체는 결국에는 운동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일 운동에너지 정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운동에너지도 알아봤고 일 운동에너지 정리로 식 자체도 단순화를 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 남은 게 단위를 알아봐야 돼요. 물리학에서 단위를 한다는 건 정말로 중요해요. 단위는 개념 자체가 에너지의 개념이기 때문에 단위는 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단위는 줄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단위가 나와요. SI 단위로서 2분의 1은 스칼라 값이니까 단위가 없으니까 빼고, 그리고 M이라고 하는 자체는 질량이니까 여기는 킬로그램일 테고 여기 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미터 퍼 초인데 그거의 제곱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터의 제곱에 초의 제곱인 거예요. 그러면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F 이퀄 MA에서 킬로그램이 들어갈 테고 A는 미터 퍼 초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 미터 퍼 초의 제곱, 여기는 미터의 제곱의 초의 제곱, 그러니까 뉴튼 미터로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단위를 여러분들은 동시에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과학에서, 특히 물리학에서 또는 공학에서 단위를 모르면 모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단위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단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단위는 줄이라는 것 또는 뉴턴 미터라는 걸 알아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일이라고 하는 자체는 몇 번 얘기하지만 스칼라량이에요. 그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운동 에너지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번 핵심 포인트가 뭔가 하는 거를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뭘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머릿속 사고 실험실에서 먼저 이 그림 자체가 떠올라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과학이라고 하는 자체는 현상을 머릿속 사고 실험실에서 단순화를 시키고 시각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시각화를 시켜놓고 그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일반적인 정의를 이용을 해서 기호 처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틀림없이 이해를 하고 1이라고 하는 정의에다가 여기에다가 이 사고 실험 모양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힘과 변이 그리고 도트 프로덕트 사이 관계가 어떻게 되나 하는 걸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첫 번째는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F 이퀄 MA에서 MA라고 하는 걸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여기에는 DR 벡터라고 하는 여기는 dx의 벡터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축의 미소 길이의 벡터로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도트 프로덕트가 들어가요. 근데 힘과 변이의 방향은 지금 같기 때문에 힘도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이고 변이도 왼쪽에서 오른쪽이기 때문에 방향 자체가 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트 프로덕트 처리를 하게 되면 1이 되기 때문에 이 각 자체가 스칼라 값으로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지금 제가 여기를 가리켰는데 F에다가 MA를 넣은 값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의미부여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미부여를 하고 그 뒤부터 이렇게 논리전제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결국에 우리는 어떤 걸 알아내냐면 첫 번째,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를 2분의 1 mv의 제곱으로 쓸 거예요. 그리고 기호 자체는 K로 붙일 거예요. 여기에 키네틱 에너지에서 K로 쓸 거예요. 그리고 위치 에너지는 이 뒤에 나오겠지만 U자라는 기호를 쓸 거예요. 위치 에너지는 포텐셜이에요. 포텐셜 에너지인데 물리학에서는 일반적으로 U자라는 기호를 써요. 자, 그러면 되고, 자, 그리고 그 뒤에 우리는
이 개념을 확대를 시켜서 일과 운동에너지 사이의 관계를 찾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일이라고 하는 자체는 운동에너지의 변화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일, 운동에너지 정리라고 한다라고 하는 개념까지 유도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사용해서 자연 현상을 다루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운동에너지라고 하는 자체가 바로 거기에 포함이 되게 돼 있어요. 결국에 가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뤄야 될 건 뭐냐면 지금 배운 운동에너지가 위치에너지를 바뀌고 위치에너지가 운동에너지를 바뀐다라고 하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해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첫 번째로 운동에너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요.